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준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가 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부터 뭐 정시를 40%를 뽑겠다 뭐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정시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문서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차를 한번 딱 보세요. 뭐 이런 목차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들을 전부 다 다루면 좋겠지만 뭐 사실은 그 이걸 다 다루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고 싶으시면 이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예정이니까 그 자료를 한번 꼼꼼하게 읽으면서 궁금한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요하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것들만 좀 찝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추진 배경을 보시면요. 이거를 이제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를 가지고 이제 기술을 해놨는데, 대입 전형 간 불균형 심화 및 학생 학부모가 불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 소재 대학에서 학종 및 논술 위주 전형을 선호해서 수능 등 타전형에 비해 운영 비중이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기술을 해놨죠. 그래서 보니까, 표를 보니까 학생부 위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생부 위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전형이면 학생부 전형이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평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전체적인 평가 요소가 영역별로 뭐 10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학생부의 반영 비중이 위주자가 붙기 위해서는 50%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50% 이상인 전형이라는 뜻이지 학생부 위주 전형. 그러면 수능 위주 전형은 뭐겠어요? 수능을 100% 반영하는 전형이에요? 그건 맞지. 그치? 100% 반영하는 전형이면 수능 위주 전형인 것은 맞죠. 그러나 그것만 수능 위주 전형이 아니라 수능 비중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50% 이상이면은 수능 위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그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교과도 있고 종합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이걸 많이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서울하고 수도권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반면에 지방은 어때? 19.1%. 이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게 이 종합전형은 이제 자기소개서도 쓰고 그 면접도 보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뭐 학업에 대한 의지가 뛰어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비중들도 조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고 특히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꽤 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지?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능 위주 전형은 약간 비중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아니, 실제로 이렇게 둘이 더한 거랑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둘이 더한 게 또 높잖아요. 그지? 맞지?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두 개가 사실 더 가까운 전형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많이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넘어가도 되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학생들의 불신, 학부모님들의 불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 조사를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 운영 과정부터 해가지고
뭐 이게 다양한 얘기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약간 이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희망 사다리를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뭐를 하겠다라고 했는지 잠깐 보니까 일단 고교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뭐 교육과정의 활동이 대입 반영 폐지고 원래 하던 것이긴 하죠.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를 폐지. 이제 교사 추천서는 폐지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폐지 예정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새롭게 추가된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에 당장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연도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 평가의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정시 위주 수능 전형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서울 소재 일부 대학에 수능을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사회 통합 전형 도입 등 대입 구조를 개편하겠다. 그러니까 그 특기 전형을 이제 없애고 논술 전형도 없애고 그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소외 계층들 있죠. 사회 소외 계층들을 위한 전형들을 좀 더 확대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십시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할 말이 좀 있죠. 보시면은 고교 대입 전형 자료의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배경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겠다라고 적어놓고 그래서 차단하기 위해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를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정규 교육 과정 외의 활동은 대입 반영을 폐지한다. 원래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갑자기 이제 지금 시행하는 것처럼 적으면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봐. 근데 기재 항목을 축소를 해요. 그러니까 대입 반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기재 항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올해의 고3 같은 이제 이게 작년에 발표된 문서라서 이제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2020년에 고3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표를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지금 2019년을 지금 이 문서가 나온 게 2019년이기 때문에 2019년에 자신이 어떤 학생이었는지를 자신의 학년을 참고해가지고 이 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올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색깔 칠해진 게 없죠. 이게 색깔 칠해진 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게 변하는 게 없이 계속 똑같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는 뭐 특별하게 변하는 것들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 2020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거나 고등학교 1학년 그지?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근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들은 아니고 그 학교 선생님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내용들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뒤로 넘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방과학교 활동을 내용을 미기재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는 연간 한 개만 할 수 있고 딱 30자만 기재. 진짜 이거 제가 오늘 적어보니까 거의 뭐 적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간단하게만 내용 적고 끝나는 부분이어서 어쨌든 그 자율동아리는 그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많이 내용을 적히기는 좀 힘들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활동이 아예 의미가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활동을 한 거는 맞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을 한 걸 바탕으로 다른
정규 동아리에서 좀 더 그 활동을 발전시켜서 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생의 역량이 더욱더 강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성장을 많이 한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예 현재 중2, 그러니까 지금 시점 2020년 시점에서는 중3이겠죠. 중3에 올라가는 학생들은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아예 미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거나 지금 그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부분이 거의 뭐 이거는 동아리 명만 기재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소논문 기재 금지는 똑같고요.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예요. 그러니까 기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영재, 발명교육,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이거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올해 이제 아니, 작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미기재였어요. 원래는 그 기재를 했었었는데 기재가 되지 않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제 나중에 학생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아예 미반영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0년에 고2,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실적은 다 들어가거든. 그리고 특히 여기는 아예 특기사항도 들어가요. 특기사항도 들어가는데 이쪽 친구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해도 그게 생활기록부에 뭐 입력은 될 수 있겠지만 대입에 미반영이 된다라는 거야. 그죠? 본인이 봉사를 하고 싶으면은 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생활기록부에도 기재가 되는데 대입에는 미반영이다. 단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중요시 해서 봐야 되겠죠?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직접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봉사 활동들을 비롯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한번 보냐면은 이제 봉사활동 중에 이런 봉사활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박물관에서 도슨트 활동을 하는 거야. 도슨트가 뭐냐면은 이 박물관에서 그 어떤 물건이 이제 진열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항아리가 이렇게 막 진열이 돼 있는 거야. 응?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설명을 해주는 건 충분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영어로 봉사활동을 했다고 생활기록부에 딱 적혀져 있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느낌이 좀 쎄하잖아요. 그지? 이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아예 미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그냥 여담이고요. 이런 봉사활동 누가 하겠어?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진로 활동으로 적을 수 있는 그 바이트 수가 글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 줄어들은 거는 뭐 이제 뭐 어차피 반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의 미반영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를 희망해요 이런 것들은 전혀 대학 갈 때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진로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거 안 적어놔도 진로 희망 분야를 안 적어놔도 나머지 생활기록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학생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가 굉장히 보여요. 관심이 많은지가 보이기 때문에 진로는 최대한 빨리 확정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수상 경력은 아예 대입의 미반영. 그리고 여기는 이 친구들은 학기당 한 건만. 그래서 총 3년간 6건을 대입에 반영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특이한 게 원래는 이제 도서명하고 저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대입에 미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여기까지는 이 친구들까지는 왜 안 됐다. 이 친구들까지는 원래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 보고서 쓰면서 얘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미반영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치? 그렇게 해서 간소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자기소개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것도 이제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봐요. 자기소개서 뭐라 해야지 문항도 바뀌지 않고 보는데 이제 현재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항도 바뀌고 글자 수도 축소가 되죠. 이렇게. 그지? 맞죠? 한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만 딱 이렇게 적어놨어? 고2 학생들은 안 바뀌어 이러면 좀 뭔가 할 말이 좀 그러니까 기재 금지 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를 철저하게 하겠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바뀐 게 크게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를 아예 폐지한다고 돼 있어요. 현 중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한다. 이거는 저는 물론 이제 자기소개서를 적용하는 게 좀 문제가 많기는 했죠. 사실 본인의 능력과는 다르게 누가 첨삭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자기소개서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 뭐 이거는 뭐 제가 여기다 얘기해도 어차피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난 대학에 직접 가서 썼으면 좋겠어요. 논술 전형 지금 보듯이 대학에 가서 고사장 들어가가지고 가서 쓰면 되겠어. 쓰면 어떨까? 컴퓨터로 쓰면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쓰는 거니까 그건 학생의 능력이잖아. 누가 첨삭해 줄 수도 없죠. 오타도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학생의 영역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도 뭐 발전해가는 과정이겠죠. 이게 이렇게 하는, 아예 폐지하는 게 더 발전된 것일 수도 있고,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한번 제 의견을 살짝 얘기를 해봤고요. 교사 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언제 폐지되느냐? 딱 봤더니, 아까, 아까 봤던 비슷한 문항이 갑자기 나오죠? 이게 지금 똑같은 거를 왜 또 읽으세요, 선생님? 이럴까봐 제가 살짝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아예 똑같죠. 이게 뭐야? 바뀐 게 없다. 현재 고2니까 지금 2020년은 고3 학생들입니다. 아, 나는 바뀐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사 추천서 쓰는구나. 근데 이거를 폐지를 합니다. 저는 이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게 교사 추천서랑 생활기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쓰는 내용들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이걸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 강화, 뭐 이제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뭐를 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야? 어디였지? 8페이지? 9페이지죠? 내려와야 되는데. 자, 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평가 기록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 이거 힘들게 넘어왔는데, 뭐, 이거는 뭐 별로 말할 게 없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야? 대학 투명성, 전문성 강화. 이것도 뭐 사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크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대학에서 이게 전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니까 미국 그냥 이렇게 좀 보는 저도 이거를 딱 보면서 전형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시면은 1인당 서류 심사 시간을 확보하겠다. 지금 저도 가서 대학에 가서 이제 한번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입학 사정관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가지고 이제 연수를 가면은
학생이 생활기록부를 준 다음에 이 학생이 합격했을 것 같은지 불합격했을 것 같은지 한번 직접 평가해봐라 뭐 이런 연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평가를 해보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나는 뭐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학생들을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1인당 서류 평가 시간을 확보를 해주겠다. 확보하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학사정관을 좀 많이 늘리고 막 그렇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적어놓은 거예요. 뭐 늘린 음, 음,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것도 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하죠. 대입 전형 구조 개편.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눈에 익숙한 글자가 나왔죠?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완성.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수능이 40%가 되니까 이제 수능이 많이 중요해지겠구나. 물론 뭐 중요합니다.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잘 봐.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없으면 또 괜찮아요.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게 경기도는 또 안 들어갔어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이 16개 대학을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대학들이 아주 중요한 대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게 많이 있죠? 그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들어가 있는 대학교들도 있어요. 뭐 이제 뭐 뭐가 안 들어가 있지? 서영고, 서성안, 중경외시, 홍동건, 건홍동이 대세인가? 아니야, 동건홍. 그래서 동건홍, 국숭세단에서 이제 단국제는 서울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광명상가, 그다음에 한삼서, 한서3한3서. 지금 보시면은 안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뭐 여기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다 들어가 있죠. 그지? 여기서 이제 여대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서울여대 들어가 있고 숙명여대 들어가 있는데 이화여대 안 들어가 있네요. 이화여대 안 들어가 있고, 그지? 또 뭐가 안 들어가 있지? 홍익대 안 들어가 있네요. 홍익대 안 들어가 있고, 뭐 홍익대는 원래 정시를 중요시 여기는 학교였으니까 당연히 빠졌겠죠. 거기는 원래 정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학교니까 비율이 더 높았겠지. 그러니까 그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인데 홍익대는 전통적으로 이제 수능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여기서는 빠진 것 같네요. 그거 빼고는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요 정도 라인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요 정도 라인까지. 거기서 이제 국민대 지금 빠졌고요. 세종대 지금 빠졌고, 명지대 빠졌고, 삼명대 빠졌고, 가톨릭대, 한성대 빠졌고, 삼육대 빠졌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 한번 이거는 그 뭐가 빠졌는가 보다 이런 대학이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대학에서 앞으로 저거 하겠다는 얘기야. 정시를 40% 늘리겠다. 그러면 선정 기준을 보니까 학종 논술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체 모집 인원의 45% 이상이다. 이상인 대학들을 선정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끼워 넣으려고 이제 맞춘 기준인 것 같고, 어쨌든 약간 높은 대학들을 좀 선정하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고교 유형, 사교육 등 외부 영향이 큰 논술 전형과,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유도하겠다.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고에 있는 학생들,
일반 고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고3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내신 성적을 딱 봐. 내신 성적이 여태까지 계속 놀면서 이게 올라오다가 내신 성적이 자기가 생각한 뭐 난 이 정도 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학교 갈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못 미친다는 걸 이제 고3 와서 깨닫거든요. 그럼 이제 내신을 조금 덜 보는 논술 전형으로 이제 눈길이 가는 거야. 굉장히 내신 성적이 낮은데도 막 합격을 하거든. 근데 이 논술 전형 합격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이제 고1 때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 그러나 수능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 이렇게 공부를 해오던 친구들이 이제 합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논술 전형은 수능을 잘 해야지 합격할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 이게 지금 내신 성적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에서 수능은 더 준비가 안 돼 있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고3 때 허우적 되다가 안 되는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 물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 응원을 해줘야죠. 저는 단 한 번도 그 물론 이제 그 권유를 한번 해보지. 권유를 한번 해보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응원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만 어쨌든 아예 그렇게 이 전형 자체를 수능 위주 전형을 아예 빠지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는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제 안 했던 학생들이라도 아예 수능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지? 그런 것들은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뭐야 이거?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보고서를 읽어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2021학년도는, 그러니까 올해의 입시를 치른 학생들은 과연 정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모아놨냐면은 이 16개 대학, 근데 광운대는 2020학년도가 없어서, 2021학년도가 없군요. 202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도랑 21년도 거를 이 16개가 아니라 15개 대학 거를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정시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뒤에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알아볼 필요가 있냐면은 단순하게 정시가 늘어나니까 정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디서 늘어나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체능 부분에서 비율이 증가하고 나머지 인문과 자연 계열에서는 뭐 그냥 똑같은 부분을 유지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물론 뭐 이렇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예를 든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또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강좌를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이 두 가지로만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겠다. 물론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에는 아까 보셨지만 학생부 종합부, 학생부 교과가 있었죠. 뭐 그것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논술 전형 폐지, 특기자 전형 폐지, 그지? 특기자 전형은 이제 뭐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 폐지를 유도한다는 건데 이거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무슨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뉴욕 고등학교 이런 게 있을까? 뉴욕 고등학교 뭐 영어를 굉장히 잘할 거 아니에요. 일단 이런 고등학교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와 소리가 나오잖아. 그지? 이게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탁 와서 이런 고등학교를 나온 어떤 뭐 외국어 특기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특기자들이 이제 대학을 지금 이 소리가 이게 긁는 소리가 났다면은 이거는 저희 집 강아지가 방문을 긁는 소리입니다. 자기가 빨리 놀아달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강좌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말고요. 그래, 이건 되게, 그래도, 이건 뭐,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전형을 도입하겠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를 하겠다. 이거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전국 평균이죠. 이거 아까 정시 40%는 그 16개 대학만을 봤을 때 40% 비율을 달성하겠다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지. 어디 갔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데. 40%. 이 지금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데,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을 완성하겠다는 거니까 전국적인 비율을 그렇게 높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정도로만 다루시고 저는 우리 집 강아지를 만나러 가야 돼서 여기까지 강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